오늘 할 일은, 리딩 하이 4권,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딩 하이 4와 리딩 하이 S, 스페셜 교재죠. 5, 6학년들,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교재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진행을 할 텐데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어, 지금 이 4권이고요. 4-1 교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 만들어진 교재인데 4학년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어,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 리딩 하이 교재의 특징은 한쪽을 넘겨보시면 어, 몰입 트레이닝이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요 5개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읽기 훈련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를 받으시면 몰입 트레이닝 요 코너를 잘 봐주십시오. 1, 2, 3학년 저학년 트레이닝하고 4학년 트레이닝 5, 6학년인 고학년 트레이닝이 조금씩 달라요. 학년이 올라가니까 조금씩 달라요. 네, 그 다른 점을 숙지하시고 수업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닝이 교재에 고스란히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가, 음, 네. 첫 번째가 라인 트레이닝입니다. 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줄 그으면서 읽고, 몰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좀 키우는 거죠. 우리가 줄을 치고 책을 읽는 아이들이 몰입 효과도 뛰어나고 성적도 잘 나와요. 이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 교과서도 이렇게 읽어라 라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휘 트레이닝입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어휘를 익힙니다. 중요한 단어에 괄호를 해놨어요. 좀 이따 교재에서 확인하기로 하시고요. 쭉 읽고 괄호 속을 채우면서 또 집중도를 높여서 읽는 거죠. 두 번 읽는 효과와 중요한 단어를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Q&A 트레이닝이고 이건 우리 저학년 교재, 고학년 교재까지 모두 이렇게 문제를 푸는 코너죠.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문제 푸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팅 트레이닝. 요거는 이제 어휘 훈련입니다. 4학년이 되면 어휘를 많이 취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를 많이 새로운 어휘를 취득할 수 있도록 5개, 6개 정도의 새로운 어휘를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익히는 라이팅 트레이닝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마인드맵 트레이닝인데요. 우리가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마인드맵이 중요하죠. 이 마인드맵을 훈련하는 코너인데 이것도 실제로 이제 교재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5개 단계로 이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교재 훈련을 한다라는 걸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리딩 하에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원장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이걸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하실 때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학원에 온다라는 것은 훈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읽는 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훈련은 혼자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훈련을 시켜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원에 오면 애들이 태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해요. 이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한다라는 걸 학부모님에게 어필하고 알려주셔야 학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리고 이 훈련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실제로 훈련이 되고요. 읽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수천 권을 읽은 사람입니다만 재미로 읽는 건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이 읽은 책들 중에 많은 부분이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소설책, 그리고 무협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만화책, 이런 거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학습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 독서하고 성장 독서, 학습 독서는 다릅니다. 학습 독서는 반드시 훈련이 동반되어야
효과가 나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게 훈련이죠. 단어를 외우는 게 훈련이에요. 그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단어를 써보기도 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에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도 잊어버려요. 또 보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훈련해서 내 몸에 내 입에 붙도록 하는 게 학습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조금 학원들 중에서도 좀 돈 버는 위주로 구성을 하는 학원들은 아이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조건 읽히기만 하거든요. 읽히기만 하는 걸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 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교재 읽는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훈련 과정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것,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 콘텐츠를 보시면 이게 4-1 우리 리딩 하이 4 과정인데 구성을 한번 봐주세요. 구성이 중요해요. 파트 1이 문학입니다. 첫 번째 지금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이 책을 두 개 파트로 나눠서 학습하는 걸로 이렇게 파트 1이 짜여져 있고요. 문학이에요. 두 번째 파트가 도덕입니다. 4학년 교과 과정에 보면 도덕책이 있죠. 제가 그 교과 과정을 다 보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거든요. 세 번째 파트 사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과학이 있습니다. 문학은 당연히 국어과고요. 도덕, 사회, 과학은 과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리딩 하이 교재 1, 2, 3권을 보시면 대부분이 약 80% 정도가 뭐로 채워져 있느냐면 문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학년은 문학 읽는 게 좋아요. 왜냐?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고 감성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은 문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미있게 감성도 익히고 글과 익숙해지고 읽는 법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이 많은 거예요, 저학년은. 근데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재미로만 학습할 수는 없어요. 우리 원장님들도 부모님 설득하실 때 꼭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왜 4학년 교재에서는 문학보다 비문학, 도덕, 사회, 과학이 비문학입니다. 4분의 3이 지금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이 왜 이렇게 많으냐? 성적은 문학보다 비문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국어 교과만 봐도 문학 파트는 사실 한 30%? 뭐 사실 그 이내예요. 문학 파트에 있는 문제들도 사실은 비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도 사실은 비문학이에요. 문학 작품도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비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객관식 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현실이죠. 4학년이 되면 교과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을 잘 해야 돼요. 결국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수능을 잘 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비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4학년 때부터는 비문학에 익숙해져야 되고 비문학적인 요소를 흡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어휘들, 그 단어들, 그 문장 구조들, 그 개념들을 장하고 흡수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4학년 교과 수준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 비문학 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걸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 훈련이니까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집에서는 문학 작품 위주로 읽어요. 하지만 학원에서는 비문학을 배워야 돼요. 어차피 지금 공부하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사회, 이 과목을 필수로 수능에서 시험을 쳐야 되죠. 예,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 6과목을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은 필수로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과생들은 사회시험을 안 봐도 돼요. 문과생들은 화학시험을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지금 중학교 3학년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국영수, 사과, 한국사 6과목을 무조건 시험을 쳐야 돼요. 수능에서. 그러니 비문학이 더 중요해졌죠. 사회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사회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금 요 4-1 교재에 있는 요 내용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보고 도덕교과서, 사회교과서, 과학교과서를 보고 거기를 참고해서 똑같진 않아요. 그 주제들을 참고해서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성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 점을 학부모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리딩 스페셜 S 그 파트도 비문학이 많아요. 4분의 3이 비문학이에요. 그 비문학 쪽에 강점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논술학원에서 문학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보통 논술학원에서 문학을 많이 해요. 문학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까지 문학을 많이 할 이유는 없거든요. 비문학 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 어, 4부터 S 단계의 리딩 하이는 비문학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점이 강점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비문학 교재를 따로 개발할 텐데 그때는 아예 그냥 과목별로 할 거예요. 도덕 과목,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서 그만 따로 공부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밀도 있게 그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때 또 개발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샬럿의 거미줄 한 파트 일단 보겠습니다. 라인 트레이닝이죠. 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줄을 쭉 그으면서 읽도록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읽는 방법을 계속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리딩 교재는 저희 리딩 교재는 무학년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학원에 오면 교재 받아서 혼자서 문제 풀고 읽고 원장 선생님한테 문제를 가져오면 잘 읽었나 확인하고 문제 잘 풀었나 채점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한 번 더 해볼 주고 잠시만요 끊어졌네. 네. 부족한 게 있으면 안내를 해주고 다시 문제 풀어오면 그 다시 채점해주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교재거든요. 읽기 교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재라서 원장 선생님들께서 어, 이렇게 유연하게만 진행을 잘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과 소통도 쉽고요. 수업도 좀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쭉 읽는데 이 두 쪽 정도밖에 안 되죠. 읽는 건 두 쪽 정도밖에 안 돼요. 샬롯의 거미줄에서 이 제법 두께가 있는 책인데 이걸 절반 정도 두 쪽 정도로 확 줄여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어휘 트레이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괄호를 넣어놨어요. 네, 여기 채우는 거죠. 돼지 애원했습니다. 당황했지만 외로운 시간, 뭐 관심, 헛간, 다양한 이 괄호를 쭉 읽으면서 또 줄치면서 읽다가 여기 무슨 단어가 있었지? 생각나면 바로 적고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앞에 교재를 보면서 답을 찾아서 적는 거예요. 이게 왜 괄호가 되어 있느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돼지. 돼지가 주인공이잖아요. 딸이 애원했어. 애원했다라는 말은 4학년 학생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단어나 새로운 어휘, 배워야 되는 어휘에 이 괄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채움으로써 새로운 어휘도 배우고 핵심 단어도 이해하는 어휘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특별한 돼지잖아. 요런 단어들. 세 번째는 Q&A 트레이닝입니다. 문제예요. 대부분 객관식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과서 중심 어휘라고 되어 있죠. 중요 어휘. 느닷없는 여기 느닷없는이라는 말이 4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느닷없다는 말이 4학년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어휘를 교과서 어휘를 익히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어휘는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교재를 소개하실 때도 우리 교재는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어휘 문제로 따로 만들어서 익히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문제 정도를 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본문의 주제를 찾아서 중심 문장을 적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코너라고 말씀드렸죠. 읽기는 읽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뭔지, 중요한 문장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어, 비문학적인 문제 해결,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이잖아요. 글을 읽었으면 이게 뭐에 관한 글인지를 알아야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여기가 뭐 해답이라고 할까요? 현답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해당되는 것이라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책 소개와 작가 이야기, 요건 책에 대해서 좀 읽고 작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리딩 아이 4에서 중요한 게 우리 어휘거든요, 어휘.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휘력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한 테마마다 이렇게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새로운 어휘가 들어가요. 애원, 울먹이다, 위로.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새로운 어휘고요. 그리고 관용구라는 부분도 중요하죠. 머리를 굴리다. 이게 실제로 머리를 땅에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손에 땀을 쥐다. 발이 넓다. 이 관용구의 뜻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글을 쓰면서 한번 채워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어휘를 한 6개 정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라쓰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필체가 안 좋아요. 그죠? 저희 막내도 그런데 애들이 글을 안 쓰니까 필체가 안 좋아요. 글 쓰는 연습을 하는 코너예요. 글씨체를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수능에서 서술형 문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뭐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이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 역사, 사회, 과학 이쪽은 쓰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술형 문제가. 근데 글을 쓸 때 글자가 예쁘면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높아요. 그건 제가 채점을 해봐서. 그리고 글자가 나쁘면, 필체가 나쁘면 조금 나쁘게 쓰면 다른 걸로 오해되어서 틀렸다고 채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씨 연습도 실제로 이제 4학년쯤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 쓰도록 연습을 하고 그것 필체 연습과 함께 본문의 중요 내용을 따라 쓰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나 따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인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가끔 본문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좋은 내용, 관련이 있어요. 좋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따라쓰기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거지만 글 쓰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채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인드맵 트레이닝입니다. 이거 중요한 코너인데 이게 애들이 훈련이 안 돼요. 논리력 훈련인데 저희가 이거 마인드맵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농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 축산, 그리고 유기농 채소와 과일, 농기계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나누어서 이 파트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서 적는 거예요. 물론 단어는 아래 제시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시어가 16개가 있는데 16개 중에 8개는 이미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카만 글씨는 제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붉은색 글씨만 찾아서 아이들이 넣으면 돼요. 근데 16개나 있으니까 막 헷갈리겠죠. 조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뭐 빨리 하는 방법은 여기 새카만 글씨 있는 걸 여기 우유가 있죠.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료가 있다. 그러면 사료를 찾아서 여기 지우면 돼요. 그럼 8개 정도가 지워지겠죠. 그럼 8개만 남죠. 남은 8개 중에서 운반차는, 운반차도 있네요. 어, 농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농부는 뭐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축산과 관련이 있을까? 과일과 관련이 있을까? 농기계와 관련이 있을까? 찾아서 뭐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여러 단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다 중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아 이게 맞겠네. 요건 빼고 요게 넣는 게 맞겠네. 이 조합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지식은 분류에서 시작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어가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지는 단어인지를 자꾸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은 이게 4학년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꾸 하다 보면 금방 해낼 거예요. 원래 처음 하는 게 어렵거든요. 여기 다섯 번째 마인드맵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보자. 뭘 보실게요. 이제 문학을 봤으니까 저 뒤쪽에 어, 과학 파트를 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화석 우주 볼까요? 우주의 끝이라는 제목의 과학 파트. 역시 라인 트레이닝 줄 거면서 보는 거예요. 줄 거면서 쭉 보고 요건 세 쪽 조금 넘게 갔죠. 그리고 어휘 트레이닝. 여기 중요한 단어에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를 채우는 거예요. 어렵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과학적 단어예요. 그래서 이 문학과 비문학을 보시면 문학적 어휘와 비문학적 어휘는 성격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Q&A 트레이닝. 역시 교과서 중요 어휘라고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8개 풀고요. 라이팅 트레이닝. 본문의 주제를 찾아서 중심 문장을 적어보세요. 찾아서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관해서 읽을 거리. 네, 이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거죠. 읽으면서. 그리고 이론, 팽창, 미지, 시간은 금이다. 무한한 가능성, 마음이 놓인다. 중요 어휘와 관용구를 연습하는 코너입니다. 따라쓰기 나오죠. 글씨 연습하고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리고 마인드 트레이닝 또 있습니다. 우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주의 시작, 우주 연구, 우주의 끝, 우주 관찰 이렇게 이렇게 또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서 제시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 분류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신다고 보면 어, 파트 1 문학을 파트가 두 개잖아요. 그 테마가 두 개잖아요. 이 테마 두 테마를 1시간 혹은 1시간 반 안에 수업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해서 한 달이면 이 교재를 끝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지금 4-1이라서 지금 한 이게 100쪽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읽을 거리를 조금씩 늘릴 예정이라서 조금 뭐 2, 3권 이상 가면 100쪽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처음이라 4학년들이 좀 재밌게 읽으라고 분량을 읽는 분량을 두 쪽, 세 쪽 정도로 조절해 놨는데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세 쪽, 네 쪽 이렇게 분량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부피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4학년 애들도 교재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해내거든요. 당연히 분량을 조금 늘려주면서 읽을 거리를 더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리딩 하이 4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유를 해서 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딩 하이 S 설명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거든요. 그거는 리딩 하이 S 1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권이나 2권이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역시 몰입 트레이닝 5단계가 나오죠. 라인 트레이닝 줄 긋는 거예요. 독해 트레이닝 핵심 문장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5, 6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능력을 연습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서 저희가 이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리딩 하이 교재에서는 이걸 계속 넣어놨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독해 트레이닝, 핵심 문장 찾기, 주제 찾기 Q&A 트레이닝 역시 그렇고요. 어휘 트레이닝, 배경 지식과 어휘를 늘리는 어휘 트레이닝.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휘 능력이 중요해지니까. 그리고 수능 트레이닝. 이게 조금 특이하죠. 이거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보시죠. 고전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학 파트가 있고요.
역사 철학 파트가 있고 자연과학 파트가 있습니다. 역시 4개 파트가 되어 있고 고전문학 한 파트죠. 역시 이건 문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파트는 뭐예요? 비문학입니다. 이것 역시 문학과 비문학의 구성이 비문학 쪽이 훨씬 더 많죠. 75%가 비문학이니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비문학적인 요소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비문학을 중요시 하실 거예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은 비문학이 좌우하는 거지 문학이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능 공부할 때도 문학 작품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대충 답이 나와요. 한 200편 정도 보면 돼. 근데 비문학은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두지 않으면 비문학은 답이 없죠. 또 사회, 역사, 철학, 우리 안상훈 글답 교재도 논술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비문학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구성 말씀드릴 거예요. 자, 4와 다른 점은 S가 다른 점은 이 파트 1, 각 파트마다 테마가 3개예요. 그죠?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5, 6학년쯤 되면 빨리 읽고 문제 해결을 빨리 해나가는 역량을 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파트가 한 테마가 이렇게 길어지면 2개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읽을 거리를 좀 많이 제공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너무 길면 시간 안에 못 하잖아요. 그죠? 2개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아마 3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어공주, 옹고집전, 사회문화에는 토론도 국어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토론 토의 나오거든요. 그리고 역사, 철학, 자연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일단 문학 파트 하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 인어공주 뭐 이건 평이하니까 어, 다음 거 볼게요. 옹고집전 보겠습니다. 옹고집전이 2파트로 되어 있죠. 1, 2. 자, 역시 한쪽, 두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읽는 건 얼마 안 돼요. 중간중간에 뭐 요런 게 있죠. 좀 다르죠, 이게. 거의 이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시험 칠 때 지문에 많이 보죠. 이제 5, 6학년쯤 되면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지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능 지문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 나, 다 뭐 이런 게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문제화되어 있고요. 자, 1번 주제와 관련된 핵심 어휘를 찾아 동그라미하고 적어봅시다. 독해 트레이닝인데 읽으면서 주제와 관련됐다 싶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읽는 거예요. 꼭 주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중요하다 싶으면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입니다. 쭉 읽다가 이거 중요한 말 같은데 동그라미. 옹고집이니까 고집이 중요하겠죠. 선행이라는 게 또 중요한 단어니까 동그라미 해보고 재앙을 후회 뭐 이런 단어에 동그라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제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할 가능성이 많지요.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정답은 아니에요. 이야기의 주제를 담고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보세요. 중심 문장 찾는 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 제가 찾아놓은 거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 또 있어요. 이야기의 교훈을 찾아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읽고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교훈은 이거인 것 같다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은 재앙을 불러온다. 뭐 이게 예시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훈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나와요. 원고집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해설이 나옵니다. 이걸 읽고 나서 이 원고집전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 책의 주제는 이거구나라고.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해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주제하고 해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문학은 틀린 게 없거든요. 어? 그러면 해설이 더 맞다 생각이 들면,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이 더 맞다 싶으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하는 건 중요해요. Q&A 트레이닝, 문제풀이 나오죠. 그리고 이야기를 4단계로 요약해 보십시다.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기승전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채점을 하실 때 아이들이 요 형태가 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쭉 읽어 가시다 보니까 연결이 잘 됐네? 그러면 잘했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연결이 잘 되는 거거든요.
뭔가 빠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연결이 잘 되는 게 중요해서 4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연결 잘 됐네? 그럼 넘어가 주시고 차츰차츰 조금 조금씩 핵심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내 필요하면 그 안내 추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부드럽게 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 트레이닝 이건 위의 내용은요. 읽을 거리고 활동할 거리예요. 사실 이 주제가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 내용을 옛날 문학 작품들은 이렇다라고 내용이 좀 나오고, 옛날 문학 작품 중에서 착하게 살자는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한번 찾아서 적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어휘들 중에서 중요한 어휘를 가져왔습니다. 부유한, 고약한, 재앙. 뭐 5, 6학년쯤 되면 이 정도는 보통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다른 점이 뭐냐? 비슷한 말, 반대말을 찾는 연습이에요. 비슷한 말, 반대말. 어휘력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한 말, 반대말을 계속 익히는 거거든요.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영어 단어 익힐 때 단어 뜻 하나만 딱 익히고 넘어가면 어휘력이 확장이 안 되잖아요. 비슷한 말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어휘력이 확장이 훨씬 빨라집니다. 나중에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까지 이해되어 가지고 어휘력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비슷한 말 반대말로 어휘력을 넓히는 훈련을 하는 게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중요해요.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마지막 수능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해요. 자, 지문 보시면 지문이 길어요. 그죠? 이만큼 지문이 있어요. 이 본문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본문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거는 한 문제뿐이고 지금 여기는 세 문제나 나와 있습니다. 합니다만 이게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해두는 형식이거든요.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험 문제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일반적인 활동보다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학부모님들한테 설득하실 때 이거 꼭 알려주세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지도를 많이 했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긴 지문을 못 읽어요. 읽어내지를 못해요. 왜 읽어내지를 못하느냐? 집중력을 가지고 이 지문을 쭉 읽는 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어 문항에서 지문이 길게 나오면 아이들이 일단 그것부터 먹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당연히 뭐 문제 풀고 또 3번 요걸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하죠. 그 스킬도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스킬이긴 한데 그건 나중인 문제고 일단 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문도 길죠. 보십시오. 이게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길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이 뜻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 훈련을 한다.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수능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수능 문제 출제 형식을 빌려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풀 수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요소를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이렇게 지문은 길어도 뭐 풀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을 좀 형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은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은 틀릴걸요, 아마? 한 50% 정도의 비율로 못 풀어낼 거예요. 그러면 실망도 할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이걸 꾸준히 읽고 풀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 교재를 한 테마당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걸 다 하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읽는 양은 두 쪽밖에 안 돼. 그죠? 물론 이게 2권인데 3권, 4권 가면 갈수록 세 쪽, 네 쪽으로 늘어날 거예요. 읽는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요. 읽는 양은 두 쪽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활동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적게 읽더라도 엑기스를 가지고 어휘와 훈련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고 그 이해 역량을 몸에 익히는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교재는 훈련용 교재다. 단순하게 읽는 교재는 아니다. 그 이상이다. 요걸 부모님께 많이 설득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게라도 보셨으니까 한 테마만 더 볼까요? 구성만 보시면 되니까. 뒤쪽으로 가서 어, 여기 아마존강 이야기 볼까요? 4-1 자연과학 파트입니다. 아마존강 이야기, 뭐 열대우림, 뭐 생태에 관한 이야기, 지구온난화 이야기, 아마존강 이야기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역시 두 쪽 정도죠. 두 쪽 정도인데 주제를 찾고 중심 문장을 찾고 내가 생각한 주제를 한 줄로 적어보고 그리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주요 활동이거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생각그물이라는 중요한 활동 테마가 계속 반복됩니다. 국어 교과에 생각그물이라는 중요한 테마가 반복되는데 이 생각그물을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인드맵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생각금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분류하고 체계를 잡는. 아마존 강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두 가지 테마로 나눠서 특징은 이렇고요. 본문에 다 있습니다, 이거. 중요성은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걸 적어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게 교과서 중요 활동입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활동이에요. 이 능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논리력이 발달하지 않고 나중에 말하거나 글 쓰고 사고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서 저희 교재에 생각거물, 마인드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또 학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문제 나오고 이거는 OX도 나오죠. 그리고 또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나오고 주제를 또 찾는 훈련하고요. 여기 새로운 단어를 비슷한 말 반대말로 찾는 연습을 하고요. 이 보시면 이게 기여하다, 가속화되다, 복원 요건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비문학적인 용어잖아요. 어휘가 문학적 어휘가 있고 비문학적인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 자체가 달라요. 실 도덕, 사회, 과학 이 학문마다 어휘가 다 다릅니다. 그 어휘를 취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슷한 말 반대말로 확장하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죠? 긴 지문에 문제는 하나뿐이에요. 수능 트레이닝. 이걸 읽어내는 연습. 이게 이제 5, 6학년 때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도 가끔 있는데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읽어내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맞추면 더 좋겠죠. 여기 탑 티어에 도전하세요 써놨잖아요. 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풀면 너는 중학교 이상 수준이다라고 좀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럼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재밌게 수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리딩 하이 4와 S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네,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교재 설명 시간을 만들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